나는 김미경입니다. 올해로 56,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던 뜨거운 감정을 다시 느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김없이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놓으려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제 각자의 삶을 살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할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유는 씁쓸한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일에는 그 적적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남은 인생을 이렇게 홀로 보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보려는 마음으로 신청했죠. 그곳에서 저는 그 사람 이재환 씨를 만났습니다. 재환 씨는 저보다 2살 위인 58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제가 부르던 노래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던지 저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재환 씨는 목소리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상도 온화하고 눈웃음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교실이 끝나면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2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 한편이 짠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재환 씨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황혼에 만난 귀한 인연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함께 산책을 하다 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재환 씨는 놀라 저를 부축했고 그의 손이 제 팔에 닿는 순간 잊고 살았던 설렘이 마치 번개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주책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앞에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굽이진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제 마음은 어느새 재환 씨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지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나 미경 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저 역시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이대로 이 감정을 놓쳐버린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황혼의 문턱에서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 작은 미술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언제나 다정했고
저의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저의 어두웠던 그림자는 그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관객은 거의 없었고 우리는 마치 전세 낸 듯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재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와 인적이 드문 골목을 걷고 있는데 재환 씨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던 그때 그는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경 씨,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갈망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모텔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시간은 저에게는 세상 어떤 호화로운 호텔보다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 저는 그의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제 몸의 감각들이 마치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재환 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특히 재환 씨의 큰아들 김진성 씨는 고집이 세고 보수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환 씨는 아들들이 혹여나 자신의 노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식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재환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숨겨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스릴 넘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희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들킬까 봐 노심초사해야 했고 친구들에게도 쉬이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는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명절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명절은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명절 내내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마치 위태로운 공예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재환 씨의 큰아들 진성 씨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환 씨는 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실수로 집에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진성 씨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성 씨는 격분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아버지를 찾아와 저를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진성 씨는 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병약하십니다. 당신이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희 아버지와 만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재환 씨를 병약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파렴치한 죄인이라도 된 양 몰아세우는 그의 태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한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거친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위기에 처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재환 씨와 저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때문에 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했고,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숨죽이며 감춰져야만 하는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재환 씨에게 물었습니다. 재환 씨, 우리는 언제쯤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재환 씨의 아들 진성 씨는 틈만 나면 재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재환 씨의 휴대폰을 몰래 압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알 수 없어 애가 탔습니다. 혹시나 진성 씨가 재환 씨를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애태우며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재환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환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재환 씨가 아들 진성 씨와 함께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진성 씨는 재환 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재환 씨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환 씨가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환 씨의 처량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가 아들 때문에 저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우리의 사랑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와 함께 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저는 재환 씨와의 첫 만남부터 뜨거웠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저를 감싸 안던 그의 포근한 품, 저에게 속삭이던 그의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재환 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환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뒤에는 진성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진성 씨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들고 진성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재환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환 씨도 저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재환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고, 진성 씨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성 씨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진성 씨,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젊으니까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늙었으니까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저희 아버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재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성 씨는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환 씨, 우리 도망갈까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숨어 지내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요. 재환 씨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진성 씨가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쪽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파도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낮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그가 잡은 생선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로 만들어진 음식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고 때로는 그리움의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는 언제나 저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재환 씨의 큰아들 진성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동안 우리를 찾아 헤매다 겨우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진성 씨는 재환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성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랐지만 재환 씨는 말없이 진성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성 씨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사랑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진성 씨는 떠나기 전 우리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성 씨는 종종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자식들도 처음에는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점차 재환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저의 딸은 재환 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누립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꺼내며 서로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저의 황혼은 아름다운 노을빛처럼 물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저처럼 용기 있는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그 어떤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도 뜨겁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숨겨져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